안녕하세요, 따개비들 프리따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예전부터 제 유튜브 영상에 꾸준히 달린 댓글들이 있었는데, 언니는 피부가 하얀 편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화장을 하고 나면 뽀용해 보이나요? 뽀샤시한가요? 어떻게 그렇게 뽀용뽀용하게 하얗게 메이크업을 하세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저를 실제로 본 지인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피부가 하얀 편이 아니다 보니까, 피부가 까마잡잡한 편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언니가 피부 까만 편이라고? 엥?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너 정도 완전 하얀 편이지. 진짜 하나도 그렇게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 추구미가 약간 좀 청순, 여리여리, 자연스러운, 뽀용한 그런 게 저의 추구미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람의 분위기를 내는 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저는 이 흰 피부가 표현하는 그 특유의 여리여리하면서 깨끗하고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막 항상 어릴 때부터 건강해 보인다, 섹시해 보인다 이런 걸 칭찬을 들었는데, 전 건강해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막 제가 공원에서 3살인가 놀고 있는데 엄마는 엄청 하얗시거든. 그러니까 지나가시던 모르는 아주머니 분이 아빠가 외국인이야.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일단 진짜 너무 예쁜데 피부까지 하였으면, 피부만 하였으면 너무너무 예뻤겠다 이런 말도 했었고, 커버 메이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메이크업 연출을 해보면서, 또 제가 미대생이잖아요. 나름의 그런 꿀팁들, 노하우들을 이 영상에 잘 담아보았습니다. 따라하시기 쉽게. 지금은 이제 꼼수팁이 더 늘어나고 정리가 되어가지고 원래 하얀 사람처럼 보이는 표현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화장하기 전에 홈케어 기기를 해주고 있어요. 미백 앰플이나 아니면 마스크팩으로 해줄 때도 있고, 이게 확실히 제품의 흡수도 돕고, 이거 하고 나면 다음날 진짜 피부가 약간 속에서부터 뽀얘지는 그런 느낌이 나서 요즘에 진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올인일 로망스 앰플로 해주고 있고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어디 관리를 받거나 아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레이저 같은 것도 그렇고, 피부과를 못 간 지도 진짜 오래됐는데 집에서만 하는데도 오히려 요즘 피부가 많이 안정기를 찾은 느낌이에요. 피부 케어가 일단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실 각질 관리 잘 되어 있고 또 피부 케어가 잘 되어 있어야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더 시너지를 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진짜 제가 방금 일어나가지고 붓기가 좀 낭낭할 겁니다. 붓기도 뺄 겸 피부 이것도 채울 겸. 사실 이게 기기가 비싼 편이라서, 근데 진짜 확실히 비싼 건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이걸 할 때 마스크팩이 더 빨리 말라요. 얘가 흡수를 확실히 시켜준다는 거겠죠? 피부를 되게 유연하게 만들면서 화장품을 안에까지 흡수시켜주는 그런 단계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기가 없으시면 그냥 손으로라도 얼굴 마사지 꼭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로션 바를 때도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써서 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게. 보통 이런 기기들 목이랑 갑상선 활용을 못 하잖아요. 얘는 목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기여가지고 턱선까지 해주고 있어요. 저도 진짜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행 갈 때마다 꼭 들고 다니게 되고, 밤에 그냥 챙겨서 하게 돼요. 왜냐면 다음 날 아침이 너무 얼굴 상태가 다르니까. 이거 좀 아까보다 슬림해지고 있죠. 화장 샘플이 진짜 얘만 발라도 쫀쫀하게 화장이 가능해가지고 화장 전에는 꼭 이 앰플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겉에 남은 애들을 걷어내주고요. 한 번 더 앰플 흡수. 에멀전 발라주고, 좀 에멀전 바르면 더 이렇게 부들부들해져서 겉에 마무리감이 좀 더 화장할 때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완벽하게 이제 피부가 보습이 채워졌다 하는 정도로 보습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화장이 오래 지속되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요. 지금 붉은기도 진짜 많이 가라앉았고 아까보다. 선크림 발라주고요. 저는 이제 투명하고 발림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해서 위에 화장이 잘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스펀지로 바르면서 이 단계에서 필요 없는 스킨케어라든지 한번 좀 걷어내주는, 화장을 할수록 피부가 진정이 되고 있죠.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을 올릴 건데 딱 두 가지만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따개비들. 차츰차츰 레이어 대신 전체적으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차츰차츰 레이어 대신 전체적으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진짜 저랑 똑같이 뽀용한 메이크업 하실 수 있는데, 하얗다고 무조건 커버력 높고 하얀 제품을 두텁게 쌓는 게 아니에요. 피부 표현은 무조건 맑고 얇고 대신에 이제 밝은 컬러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물론 제 피부의 지금 조건 자체를 최대한 고르고 예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고, 첫 번째, 제 피부 자체가 뭐 색상이 막 많거나 커버할 게 많거나 하지 않은 것도 맞긴 합니다. 이제 근데 그거는 스킨케어의 영역이니까. 어쨌든 우리의 피부 상태에서 붉은기가 많으시거나 다크가 심하시다 하면은 그건 이제 코렉터로 먼저 잡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코렉터를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 단계도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대신에 이제 신경 써서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뭘 쓰냐? 일단 아무래도 베이스 제품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치의 밝기를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톤업 크림을 발라줍니다. 진짜 매일매일 쓰는 톤업 크림. 아직 그 테스트 용기긴 한데 진짜 몇 번의 수정을 거치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출시 예정으로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내년 초에 드디어 출시 예정이고요. 사실 제가 쓰려고 제가 테스트를 전적으로 하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써주면서 그때 더 하얗다, 뽀용하다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메이크업 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피부도 좋아졌고요. 남사친들이나 아빠한테도 테스트를 해주는데 남자가 바르니까 너무 갑자기 또 예뻐져가지고 웃길 정도더라고요. 일단 피부에 발라주는데 크게 신경 쓰면서 발라줄 건 없고 좀 이 토너 크림 자체가 원래 내 피부가 하얀 것처럼 표현이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냥 꼼꼼하게 발라주는데 대신 이제 눈 위에만 발라주지 않습니다. 눈두덩이 위에만 발라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로션 발라주듯이 눈 위만 빼고 이렇게 발라놓으면 일단 피부톤 자체가 1.5호 아니 2호 정도는 더 밝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피부 느낌에 더 다가왔다 보시면 되고 전 진짜 이러고 여기 다크만 하고 외출하거든요. 피부가 너무 예뻐 보이죠? 차츰차츰 레이어 대신 전체적으로였기 때문에 목도 같이 밝혀주고 우리가 지금 보이는 피부가 또 어디예요?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귀도 발라줍니다. 뭔가 목에 비비 바르거나 하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얼굴을 밝히다 보면 이따 조금 아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끝났을 때.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밝혀주면 됩니다. 1차 단계 됐고 귀도 밝혔고 이 상태에서는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대신 밝은 컬러로 저 같은 경우는 잘 쓰는 게 헤라 글로우 파운데이션도 되게 잘 썼었고 요즘에는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1호 되게 밝은 컬러감이고 여기에 오일을 꼭 섞어서 발라주고 있잖아요. 딱 한 번 펌핑을 하면 봐봐요. 진짜 엄청 밝죠 사실. 제 원래 피부 톤에 비해. 여기에 오일을 섞어서 더 밀착감이랑 보습감을 좀 더 주는 거거든요. 딱 한두 방울만 줄러 사용해서 섞어줍니다. 여러 겹을 쌓고 우리가 또 나중에 혹시나 건조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칙칙함이 생기고 다크함이 생기고 내 피부색과 또 다른 컬러를 올렸다 보니까 더 부자연스러워지고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올릴 때도 최대한 얇게 올라갈 수 있게 퍼프로 정말 그냥 밀착 다져주는 용도. 퍼프로 얘를 퍼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고정시켜주는 용도로 밝아졌죠, 이쪽에 비해. 지금 사실 2개 제품이나 발랐지만 우리가 제 피부인 것처럼 정말 얇거든요. 절대 두께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사실 포인트예요. 뒤에 쉐딩 부분이라고 안 바르고 이런 거 없이 일단 첫 단계는 우린 피부 자체가 하얀 사람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일단 다 발라줘야 돼요, 다. 제가 피부가 진짜 얇고 여기 눈밑도 되게 많이 낀다 했었잖아요. 이 방법을 하고 나서는 눈밑이 이제 낄래야 낄 수 없는 거죠. 두께감도 얇고 밀착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코 모공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쓸어주시면 이 모공 사이사이도 메꿔져서 피부 결 보완도 됩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전체적인 레이어를 쌓는다 생각하고 일단 첫 겹은 발라주세요. 이마도 역시나 앞으로 두들기.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토너 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 한 겹까지 바른 상태고 여기서 한 겹 더 발라줍니다. 역시나 오일 한두 방울 해가지고 앞면을 발라주는데요. 지금 바르는 과정 자체가 팁이에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지금 토너 크림도 눈 위를 안 발랐고 첫 번째 파운데이션도 눈 위를 안 발랐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빛을 쐰다고 생각했을 때 닿는 부분들 내 눈 시선과 같은 쪽을 바라보는 앞면에만 발라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옆에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들은 안 바르고 앞에만 발라주는 건데 이 이유가 이렇게 여기 앞면이죠.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어쨌든 우리 고유의 음영 자체를 좀 연하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밝은 거 어둠이 있으면 그걸 그냥 하나로 합치면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전체를 똑같이 바르게 되면. 그러면은 입체감이 사라지는데 안 그래도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엄청 밝은 파운데이션을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그냥 밀가루 반죽처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바를 때부터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발라주는 거예요. 베이스 자체도 두께감이라든지 밝기의 차이를 주면서 발라주는 거죠. 이제 스펀지에 이 남은 양으로만 여기 눈 위를 지나가줍니다.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가주는 이유는 너무 눈 위를 또 음영을 준답시고 아무것도 안 지나가게 돼버리면 나중에 후레쉬 켜고 사진 찍었을 때는 태양광이라든지 어색해 보이고 완전 따로 놀아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 파운데이션이 반사하는 빛깔이랑 너무 또 달라져 버리면 안 돼서 한 겹 정도는 쌓아서 통일감을 준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저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했지만 눈 위를 꼭 한번 지워줍니다. 쌍꺼풀이 여러 겹이기도 하고 이 위에 파운데이션이 올라가 있으면 나중에 섀도우 올렸을 때 색깔이 섞여서 탁해지는 것도 전 싫고 해서 그냥 여기를 아예 깨끗하게 지워줘 버려요. 속눈썹이랑 같이 해서 짠! 목이 좀 차이 나니까 토너 크림 한 번 더 바르고 갈게요. 자, 요렇게만 해도 아까 제가 말했던 병야 깨끗 추구미와 5발자국 가까워지지 않았나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색조를 쭉 해서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부터도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차츰차츰 레이어와 전체적으로 색조 그리고 파우더 등등 화장 마무리까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요 단계를 요 포인트를 놓치셔가지고 일단 얼굴을 밝게는 어떻게든 해놨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따로 놀거나 어색해 보이거나 촌스러워 보이거나 하셨을 거예요. 한 번만 폰에 익혀 놓으시면 오히려 훨씬 편할 거고 메이크업이 빨리 끝날 거고 완성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지실 거예요. 바로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색감들을 여기저기 다 차츰차츰 레이어로 전체적으로 물들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제 메이크업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절대로 브로우 제품이라 해서 눈썹만 블러셔라 해서 볼때고에만 바르고 아이섀도우라고 해서 눈에만 바르고 립스틱이라고 입에만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중간중간 사용하는 우리의 색깔들을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빛은 어디 한 군데 쏜다 해서 딱 그 부분만 쏘지 않고 주변까지 퍼져서 물들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모두 물들여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눈썹을 칠하고 남은 거로는 쉐딩을 해주고 또 요즘엔 저는 쉐딩마저도 거의 안 해주고 있어요. 더 투명하고 화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럼 아이섀도우를 할 때 쉐딩을 해주거든요. 또 블러셔를 할 때 쉐딩 영역, 어둠 영역을 같이 잡아주고 그러면 화장을 하면서 여기저기 한 번에 한 제품으로 하니까 더 쉽게 또 빠르게 끝나겠죠. 그래서 마치 수채화로 그린 것처럼 딱 한 가지 색으로 정의 내릴 수 없게 5제품을 쓰면 5가지 색으로 얼굴을 같이 물들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옅은 레이어를 차츰차츰 전체적으로 쌓아서 마치 나의 혈색이냐 표현을 하는 거고 뭐 얼굴 전체까지 적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되게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블러셔를 썼는데 뭔가 아이 메이크업이랑 따로 노는 것 같다. 눈 위를 괜히 한번 쓱 블러셔로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훨씬 이 두 개가 조화가 되면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 메이크업이 확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바로 통일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가 한 단계 더 오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 눈이나 블러셔, 코 밑부분, 입술 외곽 모두 면이 다르고 빛을 받는 정도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피부의 텍스처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도 완전 상이하게 발색이 되고 표현이 되고 그 말은 즉슨 한 가지 제품으로 얼굴에 5군데 칠한다 해서 5가지 똑같이 평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 가지 제품만으로도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래서 저는 전에 잘 사용했던 로라 메르시의 제품 하나로 눈, 블러셔, 입술 외곽까지 한 번에 처리를 했고 쉐딩까지 되게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조를 선택을 하실 때도 늘 뽀용하게 마무리감을 주는 걸 좋아해서 더 뽀용한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블러셔 컬러라든지 파우더도 이런 컬러감을 되게 몇 년째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밝게 밝힌 피부 위에 마무리로 뽀용한 질감이랑 색까지 더해서 다져준다. 완전 완벽히 마무리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볼 같은 경우도 더 쿨한 컬러감이 아무래도 앞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앞볼에는 좀 쿨하고 밝기가 높은 블러셔로 돌출시켜주고 마무리 파우더 단계도 좀 핑크빛이 도는 파우더로 이렇게 양감을 더해주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색조 과정도 짧게 담아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 군데에만 바르지 않고 같은 제품을 여기저기 이목구비에 다 물들여주고 저는 요런데 조금의 탁함도 냅두지 않습니다. 뭐랄까 자연스럽게 위해서는 원래 이렇게 뽀용한 것 같이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색조를 바를 때도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내 원래의 살성이 남지 않게 발라주고 요런 뽀용한 컬러는 저는 코끝 요런 데 되게 많이 발라줘요. 바를 때는 이게 발라도 되나 싶으실 수 있는데 완성하고 나면 오히려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들어주는 게. 아이라인, 섀도우 등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꼭 한 번이라도 지나가 줍니다, 저는. 그래야 충분히 밝혔지만 쉐딩을 진하게 하지 않더라도 단조로운 느낌 없이 풍부한 입체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블러셔를 여기 볼에만 바르면 진짜 블러셔를 바른 것처럼 되는데 컬러감을 전체적으로 물들이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의 색감처럼 보이는 거예요. 추가로 아까 제가 코렉터 대신 한다고 한 단계가 바로 색조 제품들을 탁한 영역, 다크라든지 입가 주변, 푸른기를 중화시켜주는 겁니다. 이 단계만 해도 저는 충분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색감 보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더 얇게 메이크업도 가능하고요. 꼭 넓게 한번 활용해보세요. 애교살 발랐던 제품도 아이릿 랩 완전 뒤에 끝에만 쉐딩. 여기 최대한 색조를 몰아넣고 이쪽만 이렇게 채도를 쳐주는 겁니다. 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점검이 진짜 중요한데 스타일링 다 하고 나와서 외출하기 전에 옷도 다 입고 전체로 점검을 해줍니다. 목이 더 어둡지는 않은지 어떤지. 귀도 밝혀줬잖아요. 그래서 귀, 목 그냥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오늘 딱 2개만 기억하면 뭐다? 차츰차츰 레이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 따개비들도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뽀용한 메이크업 시도해보시고 또 어려운 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